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콘텐츠가 뭐죠? 김치 프리미엄을 일단 다룰 거고, 전체적으로 큰 맥락은 거래소 간 가격이 벌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김치 프리미엄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조사를 해왔는데, 말 그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이 외국 시장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조사한 걸로는 가장 주된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재정거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국가 간 시세 차이가 나게 되면은 곧바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싼 곳에서 싸게 사서 비싼 곳에서 비싸게 하는 재정거래가 발생해서 가격 차이가 해소되는 것이 자유시장의 순리인데, 가상화폐 시장은 외국인 거래를 제한했고 거래소 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도 불법이고,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 또한 외화 유출 및 환치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고요. 큰 맥락으로는 국내 거래소의 공급 병목 현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갑자기 비트코인의 열풍이 불게 되면 수요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국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이거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는 해외와 다르게 전문적으로 채굴하는 업자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국내는 이 업자들이 좀 적은 편이고 해외에는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김치 프리미엄이라 검색하면 쭉 나오는데 뭐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시면 괜찮고, 트레이딩뷰에서도 김프 차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기 업비트랑 바이낸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가 더 비싼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더 싼 경우도 있어요. 그걸 역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냐면,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일어나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A 거래소가 있고 B 거래소가 있어요. 네. 근데 A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200원이고 B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100원이에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B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A 거래소로 보내요. 그래서 A 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래서 B 거래소는 가격이 올라가고 사니까 A 거래소는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 가격이 똑같아져야 정상인데,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이게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수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B 거래소 사가지고 A 거래소 보낸 다음에 팔잖아요. 그럼 살 때도 수수료 들죠, 전송할 때도 수수료 들죠, 팔 때도 수수료 들잖아요. 이 수수료보다 차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해봐야 손해죠. 그래서 수수료만큼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같이 한 1.2% 이 정도 되는 거면 해외에서 사가지고 국내에 갖고 와서 파는 걸 수수료 따져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은 사면 손해여서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아닌 상태에서는 5% 10% 이런 게 계속 며칠간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럼 그때는 수수료가 막 그렇게 5% 10% 되는 거냐, 이게 아니고 해외에서 사가지고 국내에서 파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해외 국적을 가진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국내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일단 들고, 그리고 심지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많이 보내면 왜 보내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끼리는 순식간에 이 차이가 메꿔지는데, 해외 거래소라면 그게 메꿔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꿔지는 속도보다 국내에서 수요가 더 많이 폭발하게 되면 더 빨리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이제 해외 송금하고 그걸로 해외에서 이제 코인 사가지고 하고 해가지고 몇백억 원어치를 환치기 해가지고 막 잡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개인이 해외에 돈을 보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법인이 돈을 보내면 쉽게 해주나 봐요. 그런 식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은 일시적으로는 좀 메꿔져요. 뭔 소리냐면, 저도 해외에 테더가 있는데 만약에 김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테더를 국내로 갖고 와요. 왜냐면 5%만큼 수익이니까.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낮아지거나 역부가 되면 다시 보내요. 이런 식으로 저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금액 자체가 엄청 많은 금액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가지고 오면은 해외로 송금한 다음에 다시 들여오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은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까지 만약 벌어진다고 하면 초반에는 살짝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맞춰지는 게, 해외에 코인 있는 사람 일단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런 금액을 다 갖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메꿔지더라고. 이게 0이라고 하면 김프가 이제 이렇게 딱 치솟아 오르잖아요. 그럼 이때 잠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벌어지면 이게 엄청 유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해외에 코인이 있는 사람, 해외에 테더가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 들여오는 건데, 한 번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계속 들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했듯이 회사를 통해서 보내든 개인적으로 송금해서 보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유지가 되더라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해외로 돈을 안 보내도
코인을 살 수 있는 게 있었어 옛날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 5%다 라고 하면 김프가 10%에서 5%까지 줄어요. 근데 5%에서 더 이상 안 줄어요.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근데 카드 결제가 다 막혔어요 지금. 국가에서 막은 건 아니고요. 카드사에서 괜히 눈치 보면서 막았어요. 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왜 생기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한치기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거래소 간 가격 차이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 그래서 아비트라이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업비트랑 빗썸의 가격 차이 난다. 그럼 가능해요. 근데 이제 수수료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예전에는 굴장이 이러면 업비트가 먼저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싼 거래소에서 사고 비싼 거래소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화 출금한 다음에 다시 이 거래소에 넣고 그다음에 코인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무한으로 돌릴 수 있는 때가 가끔씩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노동을 하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돌리는 봇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문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긴 하다. 근데 요거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물량이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0억으로 시장가로 매수하면 가격이 오바돼 버린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손해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을 무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요것만 딱 들었을 때는 좀 의심 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B라는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 사가지고 A라는 거래소로 보낼 때 가격 변동이 있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 들죠? 네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방법이 있어요. A라는 거래소에 코인도 100만원어치가 있고 현금도 100만원이 있는 거예요. B 거래소가 가격이 낮고 A 거래소 가격이 높아요. 네. 그럼 100만원어치 매수하는 동시에 A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코인만 200만원어치 있고 여기는 현금만 200만원어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100만원을 빼서 여기로 보내고 코인 100만원어치 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매매를 동시에 하고 전송은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하는 순간이랑 매도하는 순간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네. 김치 프리미엄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김프 차트를 좀 보려고 했는데 김프 차트가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다시 김프 차트 만들어 볼게요. 자, 김프 차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BTC USD 한 다음에 곱하기 USD KRW 빼기 김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더 비싼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에서 빼야 될 것 같아요. BTC KRW에서 지금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와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일단 지우고 이렇게 하면, 요게 김프가 보면은 진짜 원래 이게 0이어야지가 맞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게 0, 이게 검은색 라인이 0이에요. 그래서 요 위로 있으면은 국내가 더 비싼 거고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국내가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요건 아래는 업비트 차트고요. 점선이 똑같은 시간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프가 높아진 순간이랑 업비트의 고점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김프가 높아진 시점이랑 한 번 더 고점 도달하는 시점이랑 얼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요번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전에도 그랬는지 살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선이 같은 구역인데 2018년도 일 때도 업비트는 고점을 갱신을 했을 때가 김프가 최대로 높았던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럼 김프가 높아지면 고점이 근처에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차가 벌어져야지만 고점이냐 라는 관점으로 보면 약간 애매한 거예요. 김프 몇 퍼센트다 이런 걸 보면 아예 기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얘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비교해보면 얘는 약간 의미가 있네요. 이 정도 라인까지 온다라고 치면은 고점에 가까울 수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걸로 해서 가격 차이가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이제 해외 거래소 가격이랑 우리나라 거래소 가격이랑 비트코인이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근데 이제 이게 왜 알기 어렵냐면 2018년 당시에는 국내에선 2800만원인데 해외에선 18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국내에서는 한 8천만원이고 해외에서는 7천만원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18년도에는 김프가 한 40% 정도 넘었던 거고 지금은 8천만원이랑 7천만원 차이니까 그 정도 차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알 수 없는 거고 네네.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맞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이 덜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40%까지 김프가 붙었으면 지금은 20-30% 정도 혹은 뭐 그보다 더 적게 네. 이제 고점이 되는 거고, 금액으로만 보면 해외랑 국내랑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거의 고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저도 전혀 못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엮일 때 그냥 해외 거래소로 보내놔요. 그런 다음에 테더를 가지고 펀딩을 돌려요. 그럼 연이율이 많이 나올 때는 한 20-30%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한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갖고 있다가 김프가 한 20-30% 정도 되면 다시 한국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면 아무리 저점이어도 마이너스 10%고 그다음 고점 하면 플러스 20%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은 차익을 굉장히 크게 봐야지만 30%고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에서 펀딩 해봐야 뭐 한 5% 되는 건데 그러면 합하면 한 35%가 맥시멈이고 그거를 전부 다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 팔 수 없으니까 한 20% 정도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김프랑 여프랑 나오는 기점 이런 걸 좀 찾아보면은 한 4년 주기로 불장이니까 한 4년 동안 해서 뭐 한 20% 먹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사실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걸 안 하는 건데 크게 돈 벌 목적이 없고 그냥 안전빵으로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프가 어쨌든 불장이면 또 생긴다. 이 가정만 들어맞으면 리스크는 없는 매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더 말씀드리면은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갑자기 매수세가 붙어요. 그래서 다른 거래소에서 낮고 업비트에서 높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래소에서 사와서 업비트에 파는 속도가 이 매수세를 못 따라가니까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절대 매매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 예를 들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업비트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거래소는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올라야만 돈을 버는데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매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물론 상승 매수세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으니 그래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나는 애초부터 이 코인을 사고 싶었는데 업비트 상장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거래소 간 가격 차이에 맞춰지고 나서 사야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뺨을 한번 때려야 되지 않나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 중에 입출금이 막혀버린 경우가 있어요. 막아버리니까 여기 김프가 생겨도 업비트에만 가격이 올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사와가지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래소랑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세가 65% 이상 가격 차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고 카바도 글로벌 시세가 30% 이상 가격 차이가 나고 카바 같은 경우도 지금 입출금 막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입출금 막혀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맞춰지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격 차이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요거 같은 경우 시한폭탄인 게 입출금이 풀리는 순간 가격이 맞춰져요. 그럼 입출금이 풀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시거나 하시고 싶으셔도 추후에 거래소간 가격 차이가 맞춰지고 나서 그럼 차라리 해외에서 사든가. 해외에서 사면 어쨌든 업비트가 입출금 풀리면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장 코인 절대 하지 마셔라. 유의 종목 코인 하지 마셔라. 그리고 세력들이 장난치기 쉬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가격을 만약에 올린다라고 해서 바이낸스 사면은 바이낸스만 가격이 먼저 높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해외에서 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해외 바이낸스에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외에서 바로 팔고 국내에서 동시에 사고 이래도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이낸스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바이낸스에서 매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거래소 물량을 다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입출금 막혀져 있으면은 업비트에 있는 물량만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올리기도 쉽고 떨어뜨리기도 쉽고.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김치 코인들을 매매하지 말라고 하는 게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량이 90% 이상인 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작하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거래요. 그래서 이제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엄청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엄청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거래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가격 차이가 등락이 심한 거라서 개미들도 달라붙어요. 다른 코인들이 별로 없을 때 아 이런 거 가가지고 난 단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물리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매매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상장 코인 들어가서 수익 거둘 수 있고 어쩌다 한번 들어가가지고 이런 유의 종목 지정된 거 해서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 거둘 수는 있는데 그걸 반복하면 결국엔 잃는다는 거죠.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아까 전에 김프 차트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코인마다 프리미엄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프리미엄이 높은 걸로 사고 프리미엄이 낮은 걸로 거기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리미엄 차이를 이용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수료 생각하면 어렵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제가 일단 먼저 하고 이렇게 먹었다고 알려드릴게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주식에도 있고 뭐 해외 선물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게 있는 것들이요. 환율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 돌고 돌아서 정석으로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명심해 주시고